스마트 스토어를 좀 해보셨나요? 지금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까먹지 않게 약간 적으면서 들어볼게요. 2달 정도요. 자,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를 해보면서 수익이 좀 나셨나요? 낮다고 하기 좀 민망한데 미미하게 주문이 오기는 와요. 아, 미미하게요?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첫 수익을 벌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수익점을 뚫었다고 하는데 그 수익점을 뚫느냐 못 뚫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도 다행히 수익점은 뚫으신 상태네요. 그래도 아주 긍정적인 상황인 겁니다. 2달 동안 하시면서 네. 부업으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지금 전업으로 하고 있어요. 아, 전업으로요? 음, 네네. 하루 몇 시간 정도?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엄청 하는 것 빡세게 같아요. 하시네요. 잘 모르니까 이제 좀 속도가 더뎌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보통 업로드는 몇 개 정도 하세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2개에서 3가지 정도 업로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아이템 뭐 찾아야 될까 생각도 하고 아이템도 찾고 업로드할 때 아, 상세 페이지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도 생각하고 키워드도 막 하고 막 그러는 과정인 거네요. 네네, 그쵸. 음, 지금 이때가 사실 가장 힘들 때긴 해요. 사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닭등 전략. 닥치고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요 방법은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 소비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수강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닥ટર 네네. 전략 하는 강사분들의 강의를 제가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어차피 우리는 소비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전제를 깔고 그냥 미친 듯이 올리면 팔린다. 막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네. 식으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미친 듯이 뭐 한 달에 200개, 300개 안 올리면 수익이 금방 다시 떨어져요. 그다음으로 전략하는 게 최저가 전략이에요. 최저가 전략 들어보셨어요? 네네. 지금 수익은 그러면 아이템 하나 원가가 얼마 정도예요? 보통 10,000원대에서 뭐 10,000원 언더인 것도 있고요. 보통 그 정도 단가대인 것 같아요. 순수익은요? 순수익은 마진은 저희가 뭐 한 개를 팔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배송비 다 제외하고 저희한테 순수 떨어지는 금액은 뭐 4,000-5,000원 정도? 자, 어떻게 보면 어떤 강사들은 원가 대비 순수익을 뭐 13% 붙이라는 강사도 있거든요. 근데 네네. 그거 듣고 엄청 당황하긴 했는데, 근데 네. 지금 40%에서 50%를 붙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최저가 전략을 하시는 분보다 많이 가져가고 계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원가가 10,000원 정도 되는 제품을 지금 27,000원에서 30,000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판매하시는 거죠? 매력 있는 제품이 되죠.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어, 아이템을 할 때 매력적인 제품일수록 잘 팔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제품이 정말 매력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품이 장동건, 차은우급으로 막 잘생기고 매력 있어요. 그러면 비싸게 판매를 해도 판매가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소고기 드셔보셨어요? 네네. 소고기 좋아하세요? 네네. 소고기로 치면 되거든요. 미국산 소고기가 저렴하고 네. 한우는 엄청 비싸잖아요. 중간 가격대에 호주산이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냐면 호주산을 전부 미국산에 팔고 한우급 되는 제품들도 전부 미국산 가격에 파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최저가 말고는 판매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맛있는 한우나 그런 것들을 물론 미국산 소고기 가격에 팔면 잘 팔리겠죠? 하지만 음. 그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매력적인 아이템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일단 본범님 같은 경우도 그 하시면서 좀 궁금하거나 뭐 그런 거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저만 막 얘기하다가 끝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네. 거는 어쨌든 저희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광고를 사실 한 번도 써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꼭 마케팅이나
광고 이런 거를 사용을 해야만 이제 그런 약간 고수익의 고매출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저는 마케터 출신이거든요. 네. 마케팅으로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냈었는데 조금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는 마케팅이랑 마케터가 생각하는 마케팅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어떤 네. 거냐면 일단 광고랑 마케팅은 다르긴 한데 그냥 지금은 그냥 아싸리 묶어서 가볼게요. 예를 네. 들어서 먹다 남은 김치찌개를 네네. 광고한다고 해도 안 팔리거든요. 중요한 건 정말 맛있는 김치찌개를 마케팅을 해야 판매가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본범님 같은 경우는 그 마케팅이나 광고를 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느냐 질문하셨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매력적인 아이템인 경우에는 마케팅을 할수록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안 하면 수익이 안 난다 그런 개념보다는 마케팅을 하면 더 잘 팔린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음. 일단 범범님이 궁금하신 거는 그것보다는 약간 요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판매가 된다고 치면 네. 최신성 점수 말고는 판매할 길이 없거든요. 최신성 점수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실에 보통 업로드를 하면 뭐 몇백 등, 몇천 등 올려주면 사람들이 못 찾잖아요. 약간 물갈이, 네이버 입장에서는 너무 고여 있으면 썩으니까 약간 물갈이 개념으로 새로운 제품들을 한 번씩 이렇게 올려준단 말이에요. 아이템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지만 그냥 대충 한 7에서 8페이지, 한 200등에서 300등 정도 업로드를 해주거든요. 대형 키워드 기준으로. 예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요런 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7, 8페이지는 한 페이지 40개 정도 있으니까 한 200에서 300등, 300등 정도에 위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사람들이 3페이지 내에서 사요. 그런데 네네. 한 7, 8페이지까지 가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 네. 간혹 있는 분들한테 팔리니까 종종 팔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7, 8페이지까지 가다가 본범님 아이템을 보고 구매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매력적인 아이템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수익점을 내본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가는 방향성이 매력적인 아이템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마케팅 광고 안 하고 아이템만으로 업로드만 하면 판매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물론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장동건이나 차은우처럼 생겼으면 그냥 길만 걸어 다녀도 길거리 캐스팅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매력 있는 아이템이 아닌 이상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마케팅이나 광고를 왜 하냐면 약간 이거 온라인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오프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혹시 뭐 길 가다가 이런데 이런 걸 왜 차리지 막 싶었던 거 있으세요, 혹시? 뭐 가게 상점들이야? 네네, 뭐 음식집이나 뭐 커피집이나 뭐 그런 것들이요. 그쵸. 있죠.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는 약간 실버타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사는데 뭐 피자 치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인적이 드문 곳에 술집을 차린다든지 약간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결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구매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7페이지, 8페이지에 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막 미친 듯이 업로드를 하기도 빡세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마케팅과 광고를 하는 거지, 마케팅과 광고를 안 하면 수익이 안 난다. 요거는 살짝 뉘앙스가 달라요. 예를 들어 저희가 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뭐 우연치 않게 뭐 좋게 잘 돼서 상품 페이지에 1 페이지에 예를 들어 노출이 됐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노출은 이제 1 페이지 상단 쪽에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유입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보통 뭐 이제 카페 침투나 뭐 이제 블로그, 뭐 인스타, 뭐 약간 합참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오프라인이라고 치면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뭐 네. 전단지를 나눠 준다든지 아니면 뭐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앞에 뭐 이렇게 하는 막 풍선 인형 있죠. 네네. 그런 거를 둔다든지 그런 요소들이 전부 마케팅적인 요소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안 하면 안 들어오냐 요거는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오길 원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대부분의 강사분들은 일반인에서 시작하셔서 스토어를 하시다가 마케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는 좀 떨어지시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마케터들에 비해서. 하지만 마케터 입장에서 보면 블로그 사실 블로그는 상위 노출이 돼야 의미가 있거든요. 네.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에다 글 한 편 쓰려면 진짜 센 데는 뭐 50만 원에서 200 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협찬도 비슷해요. 그 정도 가격 들 거예요. 아니면 무료 협찬 엄청 노가다를 해서 협찬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단시간적이에요. 그리고 뭐 네이버 광고? 솔직히 네이버 광고는 모든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광고비가 좀 높게 뻥튀기가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음. 네이버 광고 효능보다는 광고비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페 침투라고 하시는데 뭐 사실 카페 침투를 말하시는 강사분들 내용을 들어보면 완전 욕먹기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을 할 때도 그 상대방이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음. 아이템을 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보고 매력을 흘리는 식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본범님이 막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막 그 친구가 본범님이 막 얘기를 하려는데 "아 됐고" 하면서 막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럼 막 짜증나죠. 그쵸. 그런 것처럼 내 제품 얘기만 막 하면 소비자들이 짜증내요. 나는 맘카페에서 약간 엄마들이랑 소통하고 싶은데 눈살 찌푸려지게 뭐 광고야.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카페 음. 침투를 하려고 한다고 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약간 요거는 좀 온라인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뭐 로직 같고 뭔가 막 그래 가지고 어려움을 갖고 딱딱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전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저희 뭐 이런 제품이 있다. 그러니까 홍보하고 알리고 아니면 마케팅을 해서 아니면 판매로 이어지고 막 그런 과정이거든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판매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독특한 사람이 구매를 한 건지 많은 사람들이 판매를 한 건지에 대해서는 마케팅을 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언제까지 업로드하고 "내 거 구매해 주세요."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쫙쫙쫙쫙 뿌리면서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를 보는 게 좋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쭉 뿌리고 판매한다. 이런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게 전략적으로 써야 돼요. 마케팅을 뭐 그냥 뭐 7,000원, 10,000원 이 정도로 해 봐요. 그다음에 '이게 왜 안 팔렸을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업로드를 하면 테스트해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모든 아이템이 다 수익 나진 않거든요. 네. 네. 왜 수익이 안 나는지가 중요해요. 결국에 매력적인 아이템이 판매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소비자가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꼈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본범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셀렉을 하세요? 저희는 사실 카테고리가 이미 방향성을 잡아서 카테고리를 정해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카테고리가 뭔데요? 저는 지금 건기식 하고 있어요. 건기식 같은 경우는 마케팅이 안 돼요. 음. 왜냐면 매력이 없어요. 비슷한 효능의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음. 요즘에 보면 치킨 게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카페 침투 같은 경우는 안 돼요. 아예 건기식은. 다 싫어해요. 사실 영양제를 먹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종합 비타민 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10 명으로 쳤을 때. 그냥 건기식이라고 하면 주력 비타민 그것보다는 약간 서브적인 건강 기능 보조 식품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명한테 돌리는데 그냥 대충 10,000원이라고 칠게요. 만 네. 원을 돌려도 건기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못 볼 수도 있어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만 마케팅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건기식으로 하면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너무 음. 빡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약사들이 건기식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약사들한테 메리트를 어떻게 이길 것이며. 그리고 건기식 같은 경우 멘트 잘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법률에 걸리거든요. 과장, 과대 효과인가? 멘트 아. 쓰기가 엄청 애매해요. 그 후기 사진도 잘못 쓰면 안 되고요. 이 제품의 매력을 어필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기식은 초보자분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건기식을 하려면
진짜 마케팅을 하려면 블로그,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에 맡겨야 되는데 지금 초보들이 건기식으로 맡겨서 마케팅을 한다? 애매해요. 아니면 건기식 같은 경우 만약에 한다고 치면 최저가로 싸우는 게 제일 무난하고 그거 말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으로 뚫어낸다? 그거는 거진 어렵다고 봐요. 음, 지식인 노가다 같은 경우도 지식인이 노출되는 키워드가 있고 안 노출되는 키워드들도 있고요. 블로그 음,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싸고요. 내가 블로그를 운영해서 하겠다? 한 2년 뒤에 상위 노출도 아니에요. 2년 뒤에 1, 2페이지 들어가겠죠. 그럼 예를 들면 그거예요. 건기식 하시고 뭐 8시간 하시잖아요. 다른 것도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만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얘를 다른 이제 오픈마켓들도 채널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는 언제쯤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거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스마트 스토어는 돈이 빨리빨리 돌잖아요. 그쵸? 그런데 쿠팡은 엄청 느리게 돌아요. 다른 데는. 그러니까 어떤 음, 거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하면 월급을 그냥 제때제때 받는데, 쿠팡이나 다른 데는 월급을 한 달 늦게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 한 달 늦게 받는다고 하면 좀 빡세잖아요. 그죠? 그쵸?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뭐 나 한 달 늦게 받아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음, 갑자기 뭐 1,000만 원이 팔렸어요. 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한 그쵸? 달에.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한 3천만 원 판매됐어요. 그럼 통장에 못해도 한 2천만 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유동이 아니라 묶인 돈으로. 그러면 그거 네네. 말고도 제품도 쓰고 상세 페이지도 뭐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사진 외주도 맡기고 마케팅도 하려고 하면 못해도 돈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 음, 개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로 수익을 낸 다음에 그다음으로 확장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돈이 딸려서. 물론 제가 말하는 전제는 매력적인 아이템을 찾아서 쫙쫙쫙쫙 팔려가지고 쫙쫙쫙쫙 수익을 내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재수강생 중에서도 건기식을 했는데 판매가 안 돼가지고 네. 막 하다가 제 강의 들으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본범님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고 계셔가지고 그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심지어 원가율도 한 40에서 50%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 정도면 엄청 잘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는 이게 한정적이잖아요.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저도 유튜브 많이 보고 뭐 네. 대표님 뭐 하면은 이제 보통 스마트 스토어만 하는 분들보다는 이제 다른 오픈마켓 채널들을 통해서 뭐 이제 쿠팡이나 뭐 G마켓, 티몬 뭐 이런 데로 엄청 많이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 강의 들어보니까 뭐 적금 깨고 마이너스 통장 한 몇 개 만들고 뭐 카드 뭐 여러 개 돌려막기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나중에 돈 많아지면 그때 하면 되잖아요. 음, 만약에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탁 걸렸어요. 그럼 연체되는 거잖아요. 그쵸. 굳이 제가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로 수익 내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음, 지금까지도 확장 안 해요. 돈 늦게 들어오는 거 너무 싫어서. 왜냐면 빨리빨리 굴려야지 빨리빨리 되잖아요. 주식이라고 쳐요. 진짜 지금 바로 사면 팍 올라갈 정보를 들었어요. 네네. 쿠팡에 돈이 묶여 있어. 예를 들어서 시즌 제품을 기똥차게 뚫었어요. 지금 사입해서 쫙쫙 팔면 엄청 잘 돼. 근데 내 돈이 다 쿠팡에 묶여 있네. 다음 달에 오네. 다음 달이면 7월? 여름 거의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쫙쫙쫙쫙 하는 것을 선호하긴 해요. 저 대표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보통 저희 처음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처음부터 사입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위탁 그죠, 판매로 그죠.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네이버나 뭐 이제 타 채널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사입을 하는 위탁을 해서 판매하는 도매처 사이트보다 최저가 판매로 되어 있는 걸 보면 분명히 낮은 걸 보면 분명히 다른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나와 막 이런 최저가 사이트에서 본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입을 해서 안 팔려서 떨이 처분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은 추천 별로 안 드려요. 음,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최저가 전략이 엄청 유튜브에서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손에 잘 잡히는 게 뭐예요? 위탁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정말 매력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저는 구매 대행이랑 같이 가져가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어려울 거 없거든요. 번역도 다 돼요, 요즘에. 파파고라고 그냥 사진 찍으면 번역이 저절로 돼요. 약간 조금 어색하죠. 외국인이 나 밥 이러면 아, 밥 먹고 싶어?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알아서 유도리 있게 하면 되고 어렵지 않거든요. 음, 근데 약간 타오바오나 그런 데가 좋은 게 뭐냐면 치킨 게임,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약간 다양해요, 제품이. 엄청 음, 다양해요. 왜냐면 한국은 인구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네, 팔리는 아이템만 만들어요. 근데 중국은 엄청 많잖아요. 네. 별의별 걸 다 만들어요. 그래도 음, 누군가는 사니까. 그러다 음, 보니까 매력적인 아이템이 있을 확률이 높아지죠. 음, 우리나라는 베이직한 제품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음. 그럼, 그렇다고 뭐 무조건 구매 대행이 좋다 그런 건 아니고요. 둘 다 섞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일단 제가 하는 전략은 뭐냐면 일단 위탁이랑 구매 대행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요. 네. 그다음에 팔려요. 그냥 일단 냅다 사입하고 판매하려고 하고 안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팔리는 제품을 사입하면 돼요. 그럼 대표님이 아까 건기식은 마케팅도 어렵고 이제 네. 쉬운 카테고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서브로 다른 뭔가 카테고리를 병행해서 한다면 어떤 걸 많이 추천하세요? 뭐 데이터 랩이거든요. 아, 네네네. 여기서 아무거나 골라서 하시면 돼요. 이미 음, 잘 나가는 것들이에요. 패션은 너무 어려우니까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네. 하시면서 요런 거 하시면 돼요. 이미 음, 잘 나가는 제품들이에요. 어떤 게 괜찮아요 보다는 잘 나가는 제품 되고 그리고 판다랭크나 다른 데서도 그런 네네. 키워드 사이트에서도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다른 분들이랑 저랑 전략이 달라요. 약간 어떤 전략이냐면 경쟁이 치열한 곳은 피하자 요런 거거든요. 요런 데다가 왜 이런 거 차렸지라고 생각을 드시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 먹자 골목이에요. 거기 다니면서 저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경쟁사가 많으니까 난 외곽으로 빠지겠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쟁으로 이기면 돼요. 왜 사람들이 저기에 가게를 많이 차리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많겠죠? 그죠? 우리는 레드오션으로 가야 돼요. 그 경쟁에서 이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맛집에 줄을 엄청 길게 서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보면 '저기는 뭔데 저렇게 줄이 서 있지?'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블루오션 경쟁이 없다. 왜 경쟁이 없겠어요? 맛이 없으니까. 매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블루오션만 찾아다니면 블루오션은 언젠간 레드오션화 돼요. 돈이 되면 음,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럼 계속 유목민처럼 진짜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거죠. 유목민처럼 블루오션 찾아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아 언제 블루오션 되나? 레드오션. 아 안 돼. 너무 힘들어.' 레드오션 들어가서 매력적인 아이템 뚫어서 쟁취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돈 버는 건 당연히 어렵죠. 돈 버는 거 쉽다고 하시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그거거든요. 저는 고졸 백수 출신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취업 못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 취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보다 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취업하려고 해도 못 해요. 능력이 없어서. 스펙도 없고. 하지만 그런 걸 다 쟁취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면 저도 했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단지 안 해 봐서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팔 수 있을까? 닭등. 그래, 생각 안 하고 미친 듯이 올려. 아니면 두 번째. 일단 싸게 팔아. 왜냐면 싼 건 매력 있으니까. 하지만 싼 것만 팔면 평생 싼 거밖에 못 팔아요. 근데 매력적인 아이템을 볼 수 있으면 매력적인 아이템 비싸게도 팔다가 어떤 건 싸게도 팔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죠. 선택지가 하나밖에 못 하는 거랑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는 거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대부분 보면 레드오션이다 피해라 뭐 이런 거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음, 만약에 가요계 이런 것처럼 정말 시장이 한정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은 너무 많잖아요. 뭐 아까도 키워드 500개인데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키워드가 10,000개 정도 돼요. 한 매달 바뀌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죠. 맨날 미국산 소고기만 먹지 않잖아요. 가끔은 한우도 땡기잖아요. 그쵸. 그럼 전 한우를 파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짜리 제품 26,000원, 27,000원에 파는 거죠.
지금도 스마트 스토어로 수익을 내고 있고 제 수강생들도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결국에는 매력적인 아이템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대표님은 그 네네. 하이브이 더 주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위탁, 구매대행, 사입, 제조 다 해요. 돈 되면 다 해요. 굳이 그거를 사입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네. 위탁으로 하고 구매대행으로 하다가 잘 나가면 사입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위탁 구매대행만 하면 되는 거고 진짜 잘 나가면 제작도 하는 거고 온라인 시장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예를 들어서 막 잘 나가요. 그럼 밀키트 사업으로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위탁 구매 대행 하다가 잘 되면 사입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뭐 일리 있는 말이지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오프라인은 친숙한데 온라인은 친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대부분 모든 고민을 오프라인으로 생각해 보면 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강의를 보다 보면 막 토테미즘 막 이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거든요. 뭐 샤머니즘이나. 네네. 결국에는 소비자는 매력 있는 걸 사는 거고요. 싼 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비싼 거 사는 사람도 있고요. 스펙이 좋은 걸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닌데 디자인만 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어떤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나 고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대표님은 어려운 카테고리라고 하셨는데 스마트 스토어를 한 가지 그 카테고리를 잡고 그거의 방향성에 맞춰서 그것만 주력으로 뭔가 판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를 들어 다른 서브적으로 뭔가 뭐 가전이라든가 뭔가 가구라든가 뭐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끼워서 같이 판매를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싹 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싹 다 하다가 잘 팔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탤런트가 다르잖아요. 재능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운이 달라잖아요. 네네. 계속 건기식만 하면 나한테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다른 음. 것들을 하다가 판매를 하다가 뭐 어떻게 저도 예를 들면 여성 쇼핑몰을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뭐 어쩌다가 그게 됐겠 하다 보니까 팔리는 거 따라가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뭐 옷을 잘 입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여성의 의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물론 지금은 빠삭하게 이해를 했지만 음. 결국에는 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수익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건기식을 내겠어 이거는 약간 출사표를 내고 나는 건기식으로 성공했어. 요거는 쪼금 어려워요. 음. 다 하면 되죠. 왜냐면 업로드할 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죠? 죄다 하면 네. 되죠. 죄다 하다가 돈 잘 되고 꽂히는 걸로 하면 되죠.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본부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요? 왜요? 일단은 첫 판매를 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8 시간 동안 2-3 시간 한다는 거는 그 아이템을 찾는 것도 있지만 상세 페이지도 굉장히 열심히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제품도. 그쵸. 음. 제가 하시는 건기식 하시는 분은 그냥 뭐 dak등하시는 분도 있었고 아니면 뭐 며칠에 하나씩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연구하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음.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좀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바로바로 나온다든지 대답하시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 나쁘지 않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존버가 답인 것 같아요. 존버하면 좋긴 한데 결국엔 다양한 걸 해야 되고요. 소비자를 봐야 돼요. 음. 소비자를 예를 들어서 밥 얻어먹는 주선자가 있고요. 욕먹는 주선자가 있어요. 욕먹는 주선자는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 줘요. 근데 밥 얻어먹는 주선자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연결시켜 줘요. 음. 근데 대부분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이거 괜찮겠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올려요. 그럼 소비자가 그걸 구매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할지 왜 좋아할지 계속 생각을 해야죠. 소비자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쵸. 사는 거는 소매자지 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깐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약간 건기식만 하지 마시고요. 건기식 수익이 뭐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시죠? 그래도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그냥 다양한 거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너무 막 한 가지에 매여 있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그리고 건기식은 너무 힘든 싸움이잖아요. 뭐 글루타민 어쩌고라고 치면 너무 많잖아요. 너무 그쵸. 많은데 거기서 뭐 어떻게 경쟁력을 따질 거예요.
저렴한 거? 성능이 좋다. 성능은 뭐 다 비슷비슷한데. 뭐 해외 직구로 그런 거 파시는 분들 많죠. 근데 해외 직구로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은 제품을 따와서 똑같은 제품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치. 글루타민 어쩌고 제품의 품종이 막 200개 막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뭐 3, 40개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많아야 5, 60개고.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50개, 60개 제품에서 나눠 경쟁하고 치킨 게임하고 너무 끔찍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건기식은 추천 안 드려요. 물론 건기식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마케팅이 어려우니까. 광고해야 되거든요. 광고는 돈이 엄청 들어요. 뭔가 뼈 맞은 느낌이에요. 그럴 수 있죠. 음, 그래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셔서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거기서 판매도 일어났었고, 열심히 해볼게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30분, 원래 3, 40분 강의이긴 했는데, 벌써 시간이 후딱 지나갔네요. 부모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만약에 혼자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매력적인 제품을 찾아야지라고 했는데 이제 매력적인 제품이 뭐지?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저 지금 그 음. 생각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0,000원 특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3년 전에 제가 200만 원에 팔았던 강의가 있어요. 네네. 그거를 10,000원에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하루 참여당 10,000원인데 그 네. 4일 동안 하는데 그거 다 하면 세일해드려서 3만 원 하긴 하는데 그거 네.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히 그 강의 들어서 억대 매출 내신 수강생분들이 나온 거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거 링크 어떻게 찾아야 돼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네. 그 링크 좀 부탁드릴게요. 음. 근데 확실히 제가 유튜브나 다른 강사분들이랑 얘기하는 게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달라요. 그죠? 네. 왜냐면 그분들은 그냥 직장인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직장에서 부업하시면서 솔직히 지금 전업으로 8시간 동안 하시는데도 매출 잘 안 나잖아요. 네네. 근데 부업으로 몇 시간 깔짝 해가지고 막 억대 매출 내요. 그거는 사실 천재들이에요. 천재들일 확률이 음, 높아요. 왜냐?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판매하면 이거 잘 팔리겠다 하면 안 팔려요. 어, 이거를 살까 싶으면 사요. 사람들이 많이 팔려요. 이걸 왜 사지 싶어요. 어, 본인의 취향대로 해서 판매가 되는 사람들은 천재과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적죠. 네네. 그쵸. 근데 천재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키워드 파서요. 위탁 사이트 가서 팔릴 만한 아이템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매력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익 안 난다. 스마트 스토어 다 사기다 그러는 거예요. 음, 물론 그 과정 어려워요. 돈 버는 건데 쉬우면 다 사기꾼이죠. 그러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스마트 스토어 알려줘야죠. 어렵지만 저는 올바른 길을 알려드려요. 본질적인 부분. 네네. 음. 그냥 제가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걸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사실 이벤트적인 부분이어서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진짜 그걸로 수강생들이 억대 매출 내신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매력적인 제품이 뭔지에 대한 힌트가 들어가 있나요? 일단 트렌드라고 있어요. 3, 네. 4년마다 매력적인 제품의 기준이 바뀌어요. 예를 음, 들어서 지금 입는 옷이랑 4년 전에 입는 옷이랑 달라요. 그쵸.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약간 스키니진, 뭐 약간 셔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페미닌하거나 아니면 살짝 고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다들 힙합 스타일로 입잖아요. 통바지에다가 위에 음, 상체 짧게. 그쵸. 그런 것처럼 아이템도 바뀌어요.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왜냐면 이해했어요. 왜냐면 저는 마케터에서 시작을 했는데 마케터는 마켓 리서칭 이게 시장 조사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음, 알려드려요. 완전 꿀팁인 것 같아요, 이건. 그죠? 원래 저 마케팅 대행사도 하고 있거든요. 대행사 네네. 사장님한테도 얘기해 보면 다르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마케터 계열에도 사기꾼들이 많아요. 자기 음, 물건 판매해 본 적 없고 어그로만 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 저는 마케팅도 하고 판매도 이렇게 했으니까 다르겠죠?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뭐라냐? 키워드 잘 쓰시면 됩니다. 마케터 입장에서 키워드는 더하기 빼기예요. 네이버 광고 돌리시면 됩니다. 뭐 하면서 블로그는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세요? 그거 보면 에? 이걸로 수익 절대 안 나는데? 왜냐면 그분들은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음, 그분들은 그걸 하면서 수익을 냈어요. 왜냐? 내가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사니까. 약간 천재과니까. 단, 천재과들은 보통 3, 4년밖에 못 가요. 왜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을 찍었는데 한 3, 4년 지나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음,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남들이 좋아하지 않아. 그럼 뭐라고 해요? 스마트 스토어 레드오션 됐다. 하지 마라. 트렌드에 뒤처진 거죠. 근데 음, 애초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트렌드가 바뀌어도 재빠르게 따라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잘 나가는 쇼핑몰들 이번에 코로나 때 엄청 망했어요. 하지만 음, 저는 살아남았죠. 심지어 네, 남잔데. 네. 그건 분석을 하기 때문이에요. 만원 특강 들으신 본범님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되게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8시간 동안 순수 집중을 한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못 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아, 중간에 왜냐면 조금 쉬기는 쉬어요. 근데 쉬다가 그냥 딴 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달 동안 했는데 60만 원밖에 못 벌어? 이러면서. 음, 사실 매출 60이지 순수익으로 따지면 20만 원이잖아요. 그쵸. 내가 8시간 동안 알바를 하면 한 달에 200원 꽂혀질 텐데. 근데 아니죠. 스마트 네, 스토어는 사업이니까 노력을 해서 돈을 받는 거는 노동 수익. 직장 다녀야죠. 알바를 하거나. 하지만 사업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절대 돈 안 줘요.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시켜요. 맛이 없어요. 항의 전화를 해요. 근데 사장님이 저 어제부터 열심히 끓이고 어떻게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 안 되죠. 그쵸. 사업은 내가 잘하는 결과물, 내 능력에 따라 돈을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범님은 그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되게 올바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상담하면 혼내기도 해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고 그냥. 본범님 음,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올바른 흐름대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덕, 본범님이 잘한 건데 제가 감사받다니 저는 그냥 잘해서 잘했다고 했는데 감사까지 받네요. 아니에요. 덕분에 길을 걷는 느낌이에요. 다행이네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뭐 벌써 하다 보니까 거진 50분 가까이 알려드렸네요. 네. 음, 덕분에 저도 꿀팁을 받아가서, 꿀팁을 받으셨나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럼 고생하셨고요. 일단 다음 주에 만원 특강 하는데 그때 뵈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